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엉뚱이랑 속성 있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 궁금할 법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소상공인들이 참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권 위축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권리금 때문에 소거래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권리금은 맞아요. 장사가 잘 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연도 권리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하, 진짜 이번 달도 적자야 적자.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당신이랑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진짜 내가 목보랑 결혼했더니 목보 2명을 더 낳은 것 같아. 당신 뻔한 월급에서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고. 자기야. 걱정 하덜덜 말어. 그래서 우리 노후와 생활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니까. 준비? 뭘 준비해? 당신이 준비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돈 벌궁이나 좀 하라고. 그래서 그 국리 끝에 내가 상가 분양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어때요? 뭐? 상가 분양?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상가를 분양받아? 그동안 내가 당신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랑 대출 짧게 받아가 상가 분양 좀 받아버렸지 뭐. 난 다 계획이 있는 남자라고. 당신도 이제 상가 주인이야. 월세 받는 여자라고. 어머, 진짜야? 언제 돈을 모아줬대? 내일 월세 계약하기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고 보쌈 대짜로 한번 시켜봐라. 직장인 태랑 씨는 노후 준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고 월세 계약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 원으로 24개월 계약하고요. 그 요청하신 대로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 상환 등으로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넣었습니다. 네, 임대인님 지금 계약금 350만 원이랑 권리금 2천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따 5G급으로 입금 돼버렸네. 앞으로 우리 상가에서 돈 많이 벌고 초대박 내셔. 태랑 씨는 계약금 350만 원과 권리금 2천만 원을 받고 임차인과 상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가게는 시작도 안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니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가게 앞에서 엉엉 울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 상가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아서요.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권리금만 돌려주세요. 뭐?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놓고 뭔 권리금? 난 못 주지. 아니 그니까 계약금은 당신 가지라고. 그런데 권리금을 왜 못 주겠다는 거야?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못 주지. 꿈에 가서 당신 할아버지한테 권리금 달라고 하던가. 어쨌거나 난 못 줘. 왜 남의 할아버지를 등먹거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대로 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꿈 들먹거리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법대로 나오면 무서울 줄 알고? 나도 가만히 안 있어. 해볼 테면 해봐.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던가. 자,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인데 우선 계약금이랑 권리금까지만 입금을 하고 가게는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마음이 변한 거야. 어쨌거나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권리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네. 게 사실 어떤 점포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네. 등에 대한 그런 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연 보면 이게 지금 신도시의 그 새 상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걸 돌려받을 수는 네. 없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근데 저는 이제 바닥 권리라 그래서 어. 진짜 빈 건물인데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없는 경험이 없어 진짜. 나올 때는 다 털리고 나왔잖아. 그 집주인이 잘 간다 그래가지고. 네, 나 맞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네. 자, 우선 이 사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이란 뭐 영업시설이라든지 거래처 그리고 뭐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이런 기준으로 이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요. 이 권리금은 말씀하신 바닥 권리금, 그러니까 지역 권리금이라고 네. 하고요. 시설 권리금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닥 권리금은 이 자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 상가의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증금, 월세 이외로 관행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맞아요. 네. 건물주가 받아갔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권리금은 아시겠지만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렇죠. 그 내부 시설에 네, 대한 시설에 대한, 비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권리금은 뭐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이라든지 확보한 뭐 거. 브랜드 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리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은 권리금이 그렇지. 높아지고 그렇죠.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리금이 내려가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신규 상가이고 네. 말씀하신 바닥 권리금, 지역 권리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새 상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 자리가 이제 목이 좋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좋은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우선 물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했을 때 뭐 계약금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상관없지만 네. 이 과연 다른 권리금 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세입자가 궁금 씨가 승소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영업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권리금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네. 개점조차 하지 않은 점포인데 무슨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금 자체는 돌려줘라라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네. 2심에서는 또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해서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면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권리금 계약도 해제가 되었다라고 판단까지 했거든요. 그러네. 네.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네, 네. 권리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건데 네. 지금 궁금 씨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금 포기했으니까 권리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가게 오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이거를 상가주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 상가주는 빈 가게인데 권리금 받고 딴 사람이랑 계약하면 또 권리금 받는 거니까 이중 착복이네. 내용이요. 그런데 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특약이에요. 특약 조건에 네.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 약정 기간에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네. 제3자에게 뭐 전대를 놓을 수가 있고 임대인은 동의해야 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기억나시나요? 예, 특약. 네, 특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예. 우리 사건에서 판단을 바꿨습니다. 진짜요? 네, 중개인이었잖아요. 네. 요청하신 그 궁금 씨 요청하신 그 사항, 그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용을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가게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세를 놔야지 네. 왜 그거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느냐. 물어달라고 하느냐라는 그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세입자가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특약이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임차인은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네.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정에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 이게 특약 사항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세입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네. 가게가 비어 있는 동안이 길어진다. 네. 그러면 원래 이 상가주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궁금 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됐는데 반대로 요즘에는요. 이 세입자가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가주 그러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권리금 사실 정확하게는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네. 그 손해배상 금액은 권리금 상당이기 때문에 네. 이 권리금 소송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예. 임대인이라도 나는 뭐 소송에서 지건 이기건 나는 돈 못 준다 배째라라고 할 경우에 세 가지 집행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압류? 그렇죠. 네네. 경매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채권 압류 추심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 압류 추심은 그 은행 예금 계좌를 뭐 압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들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압류해서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유체 동산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꼭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